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때 발 디딜 틈 없던 원도심이 지금은 활기를 잃어버렸는데요. 천안 역사를 리모델링하고 주변을 개발해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세부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장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2만여 명이 이용하는 천안역은 전국에서 10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역사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한 임시 역사기도 합니다. 침체된 원도심을 천안역 개발로 되살리려는 구상은 계속돼 왔고 그 세부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천안시와 LH, 코레일은 2022년까지 천안 역사 개량 사업과 역세권 재생 사업에 6,22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부 계획을 보면 시유지와 철도 부지 14,000제곱미터에 도시 개발 사업과 스마트 도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부광장 측에 첨단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고 역사 개량 사업과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복합 환승센터 사업을 통해서 지역과 이 서쪽으로에 대한 연계를 통하고 그 서쪽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에 대한 일자리와 주거공간의 창출을 통한 스마트도시 플랫폼과 첨단 지식산업센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또 동부광장을 지금의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천안 대학생들의 창업과 문화활동을 위한 캠퍼스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부광장과 캠퍼스타운의 변화를 중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구역에 대해서 연계를 통해서 보행자 중심의 그런 예술과 문화, 대학생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천안 역세권 개발은 2017년 12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이번 계획 확정에 이어 올해 10월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산에서 한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 길고양이를 내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파출소 바로 앞이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길고양이에게 다가섭니다. 잠시 고양이를 쓰다듬던 이 남성. 갑자기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고 도로로 끌고 나옵니다. 그러더니 고양이를 도로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고양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칩니다. 지난 18일 SNS 등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직후 각종 게시판에는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취재 결과 이 영상은 아산 은복면의 한 편의점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사건 현장은 관할 파출소에서 불과 몇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조만간 가해자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미 CCTV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학대의 형량이 높아졌을 뿐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처벌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의 더 깊은 이야기 들어보는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 22일 천안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주민 집회가 있었는데요. 관련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천안 광덕면 매당리 일대입니다. 마을 바로 위 우거진 숲 33,000제곱미터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태양광 발전 업체는 2년 전 충남도로부터 전기업 허가를 받은 뒤 이곳 땅 주인과 협의를 마치고 천안시에 태양광 사업 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지난 3월에서야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반대에 나섰고 22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상인에선 결사반대! 상인에선 결사반대! 가장 큰 걱정은 산림 훼손입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배수로는 하나뿐이어서
해마다 크고 작은 수해가 일어났는데 멀쩡한 숲을 베어낼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에는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식수 오염도 반대 이유입니다. 시멘트 유독 물질이 결국은 다 여기가 제일 상류이기 때문에 쫙 흘러내가 마을 전체 지하수를 다 오염시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을 못 먹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현장 다녀온 장동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태양광 친환경 대체 에너지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건가요? 네, 뭐 이론상으로는 태양광 발전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원자력 발전처럼 뭐 폐기물을 처리하고 보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네. 그런 발전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 에너지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양광을 받아들이기 위한 생산해내기 위한 그 패널을 각 가정에서 쓰기 위한 전기만을 생산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조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야 하고 네. 또 땅이 평평해야 되고 뭐 그런 뭐 물리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조건의 땅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법적으로 따져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땅을 찾더라도 그 주변 환경을 다 정리를 하고 네. 그 뭐 평탄화 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사는 주민분들은 자기들이 쓸 전기도 아닌데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환경 피해가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곳 광덕산 매당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매당리 마을 제일 꼭대기에 있는 네. 산 한 10,000평 정도를 다 그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그 패널을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일이 다 진척이 된 다음에 주민분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던 상태고요. 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 현장은 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지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울창한 숲을 네.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건데 네. 그 나무를 다 베어버린다고 하니까 화가 나셨던 거고요. 네. 그리고 해마다 그 수해가 좀 있었던 곳이거든요. 네. 그 해당 지역에는 배수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나면은 많은 비가 왔을 때 수해가 일어날 것도 뭐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상수도가 아직 들어가 있는 마을이 아닙니다. 수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하수로만 식수를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농수라든지 그런 걸 다 지하수로 해결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공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태양광 패널을 뭐 세척을 하거나 네. 뭐 거기에서 나오는 뭐 유해 물질들이 물속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자기들의 식수가 다 오염이 돼 버린다. 네. 그리고 또 뭐 길이 넓지 않은 마을이기 때문에 대형 공사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다닐 때 마을에도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네. 이 마을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바로 그 다음 날 천안시가 이 마을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그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결을 시켜버렸는데 네. 일단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 산 경사가 크기 때문에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고 본 거죠. 네. 뭐 물론 들으실 때 어느 정도 뭐 일단락이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업체에서는 만약 업체가 여기에 공사를 강행을 하겠다라고만 한다면 네. 천안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계속 네.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주민들이 평소 전기가 부족해서 태양광 시설이 뭐 필요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우선 뭐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그런 겁니다. 좀 주민 의견이 좀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지난해에는 그 국가기관이죠. 농어촌공사가 천안 아산에만 해도 한 14개 저수지에다가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뭐 자연 훼손이다. 또 저수지의 물로 뭐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는데 네. 물이 오염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한해서는 그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네. 올해 초에 사업을 중단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설 업체들이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좀 부각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업체들이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네. 이제 태양광을 보급을 막 하는 거죠. 태양광에 투자를 하면 10% 이상의 수익률이 날 것이고 또 일정 기간 그 밭으로 쓰던 임야에다가 일정 네. 기간 동안 태양광 시설을 유지를 하면 이 임야의 토지 용도가 이제 잡종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싼 땅값을 네. 좀 더 부풀려서 더 비싼 땅값으로 만들 수 있다고 유혹 아닌 유혹을 하는 거죠. 네. 돈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땅 주인들과만 먼저 합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뒤늦게서야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네. 마찰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미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져 있고요. 또 인터넷에 태양광 투자 뭐 이런 식으로만 네. 검색을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달콤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돈 된다, 네. 노후 대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지 업체가 하고 싶다고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자체가 건설 허가를 내줘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지자체는 그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네. 법적인 조건을 따지게는 돼 있습니다. 뭐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데 이 법적인 단지 그런 조건들만 따지기보다는 주민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 네. 또 반대로 이것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될까에 대한 것들을 좀 따져보고 네. 그 뒤에 이제 뭐 토지적인 조건이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걸 좀 따졌으면은 네. 좋겠다 싶은 생각이 먼저 들고요. 주민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좋은 환경을 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줘가면서까지 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포기를 해야 할까?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여러 관계가 좀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가 취지인 이런 사업인 만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좀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부디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 지역 태국인 전용 클럽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40살 김모 씨와 마약을 사서 투약한 태국인 등 모두 1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판매책인 김 씨는 마약을 쉽게 유통하기 위해 태국인들을 끌어들였고 처음에는 무상으로 마약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마약 판매책들이 필로폰이 든 상자를 가지고 모텔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두 여성이 뒤따라 방으로 들어갑니다. 구매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태국인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40살 김모 씨와 마약을 투약한 태국인 등 1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급책인 김 씨는 외국을 자주 오가며 외국인들이 클럽에서 마약을 구입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유통을 쉽게 하기 위해 태국인 2명을 판매책으로 끌어들였고 클럽에 출입하는 태국인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판매자가 마약을 놓고 간 장소를 알려주면 가서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확보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점을 알고 외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해왔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같은 국적 외국인을 판매책으로 끌어들여 유통을 좀 손쉽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태국인은 마사지사와 과수원 일용직들로 13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약 2,1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4g, 8,200만 원어치와 흡입기구 등 범행도구 32점을 압수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 씨 등 판매책 4명과 투약자 등 9명을 구속하고 불구속된 단순 투약자 7명을 태국으로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해외 판매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사건과 분쟁이 잇따라 불거지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입주민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김무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5일 밤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주민이 아래층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엔 신규 입주 예정인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자재가 도면과 달리 시공돼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사태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사건과 분쟁이 이어지자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가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층간소음이 애초 건설사가 집을 지을 때부터 소음 차단제를 제대로 넣지 않아 비롯된 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실제 감사 결과를 보면 민간과 공공아파트 191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결과 7세대를 제외한 184세대가 설계 등급보다 하락했고 이 중 114세대는 등회 하락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입주자 대표연합회는 해당 감사가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신규 아파트가 대부분인 세종시에서도 층간 소음제 시공 상태와 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합동으로 층간 소음위원회를 설치하여 세종시 아파트 전체 바닥 충격음 조사, 도면 및 실측, 공사일지, 감리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현황 파악 및 분석이 필요하고 현황 파악을 통해 하향 시공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건설사가 빼먹은 부당이득은 소비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대폭 상향시키는 것은 물론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현실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품질 검수단은 시공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들어와 줘야 되는데요. 이미 준공이 다 끝난 상황에서는 측정한다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품질 검수단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종시에선 약 10만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세종 한솔중학교가 중축에 들어갑니다. 내년 3월까지 16개 교실이 추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학기 중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 한솔중학교입니다. 학생 수 증가로 올해 1학년 학급을 8학급에서 10학급으로 늘렸지만 지원자를 다 수용하지 못하면서 25명은 인근 다른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부족한 공간도 문제입니다. 현재 학교 안에 통합 교무실도 없는 데다 특별 교실마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밀학급이 우려되면서 한솔중학교가 오는 7월부터 증축에 들어갑니다. 4층 규모로 일반 교실 9실과 특별 교실 6실, 그리고 다목적 교실이 들어서게 됩니다. 학급 수가 늘어난 만큼 급식실도 확장됩니다.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벽을 보강하기 위한 보수 공사도 진행됩니다.
문제는 공사가 학기 중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공사 소음과 통학로 안전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습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사 기간 내에 그 기간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은 급식실의 경우에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소음 발생이 적은 공법을 적용해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보호 부분 같은 거를 공장에서 제작해가지고 와서 조립하고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해서 바닥 같은 거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 많이 줄 거로 판단되며 공사 중에도 안전 지도 요원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게 해서 우리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내년 3월 새학기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현재 26개인 학급을 내년에는 30개, 내후년에는 33개로 차츰 늘릴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행복도시에서 조치원 도로 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액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포함되는 토지는 모두 339필지로 행복청은 토지주와 세종시가 추천한 감정평가 법인 등 3개 평가기관을 선정해 감정을 평가했습니다. 통보한 전체 토지의 보상 금액은 502억 원입니다. 행복청은 올해 말까지 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행복도시에서 조치원 간 도로 확장 공사는 4차로인 연기 나들목에서 버남 교차로까지 4.9km 구간을 6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